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네, 노동과 근로, 같은 듯 다른 두 단어가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노동으로 바꾸자고 청와대가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군사 독재 시대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라는 이유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지를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단순한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헌법에는 근로라는 단어가 10번 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32조가 대표적입니다. 네. 1948년 재헌헌법 때부터 근로라고 표현을 해왔는데 이번에 노동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한 셈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두 단어의 뜻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고 뜻합니다. 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는 부지런한 것, 그리고 노동은 일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근로의 의미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지거나 바뀐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는 삼국사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대적인 개념이 언제 생겼느냐는 건데 한국에선 1890년대에 자리 잡았습니다. 1895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교과서로 불리는 국민 소학 독본이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책에서 노동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생산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근로는 나라의 부강과 부지런함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95년이면 일제강점기 이전이고 그때 이미 나라를 위한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군요.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새로 만들어졌거나 뜻이 바뀐 건 아닙니다. 네. 물론 1930~4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가 근로를 식민지배 논리로 악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정신대나 근로보국대 같은 명칭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독립운동 진영에서도 근로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또 해방 직후에는 중간파에서는 근로인민당도 만들었고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근로자라는 기관지를 발행했습니다. 결국 이념의 구분 없이 근로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1948년 재헌헌법에도 근로의 개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군사 독재 시대 때는 근로의 개념이 어땠습니까? 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좌우 이념의 개념이 더해지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발의된 이 법안이 잘 말해주는데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 법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산 진영에서 이 날을 정치적으로 역이용함.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기존의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군요. 네, 실제로 이후에 노동이라는 표현의 그 이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건 고려대학교 연구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인데요. 1946년부터 2012년까지 언론의 용어 선택을 연구한 결과 1946년에서 67년 사이에는 노동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68년 역전이 됐고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는 근로를 압도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 격차가 다시 좁혀진 건 1987년 6월 항쟁 이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근로를 강조한 게 언어를 쓰는데도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근로에 담긴 애국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된 면이 있다. 반면에 자기 주도적인 노동의 의미가 가려져 왔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